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 최신 현황, 다음 주 집회를 하는데 대략 어떤 사건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는 사건은 2022년 9월 5일 날 이제 집회가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파산 선고를. 그러니까 2달 정도 후에 이제 끝나는 사건이죠. 1회차입니다. 1회 집회입니다. 집회일인 11월 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폐지면책, 폐지면책, 폐지면책. 관제인 의견이 폐지면책이고 이 채권자가 없고 송달도 채권자한테 다 완벽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판사님이 저희 판사님이 하루 이틀 만에 면책을 내리기 때문에 11월 한 11일 늦어도 11월 14일 15일 전에는 면책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14일 지나면 확정되고 이번 달 내로 다 면책 확정되죠. 특별히 채권자가 항고를 하지 않는 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중간중간에 이제 빨간색 이런 분은 이제 보험을 변경했어요. 해약 환급금을 환가를 해야 됩니다. 보험이 변경되고 변경된 보험이 뭐 100, 200, 300, 400, 한 500 사안마다 다르지만 5, 600까지는 봐주죠. 근데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조금 이제 환가를 하고 금액을 조절할 수 있죠. 1000 넘어버리면 거의 환가고요. 폐지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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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면책. 이 사건은 재단 채권을 이미 변제를 했습니다. 환가를 한 500을 해서 세금 내고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건이 속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변경입니다. 보험 변경이 꽤 많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문제 이제 상속 재산이 좀 문제가 됐는데 가치도 없고 워낙 상속인들이 많아서 그냥 지분이 뭐 얼마 몇십만 원밖에 안 돼서 넘어갔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좀 많아요. 이분은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가 한 2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연합금도 많이 내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명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주소 보정을 해서 뭐 공시송달, 공고 가름 허가를 얻든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주민번호라든가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현재 주소를. 그 다음에 요거는 편파 변제입니다. 나머지 세 건은 폐지면책, 폐지면책, 폐지면책. 채권자 이의 없음, 없음, 없음. 완료, 완료, 완료. 그렇죠? 물론 지금이 이제 11월 3일이니까 앞으로 9일까지는 4, 5, 6, 7, 8, 9 아직 6일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6일 동안 채권자가 일을 하면 또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두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파트는 속행건입니다. 그동안 계속 선고일이 제각각 다르죠. 계속 사건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하나는 6월 13일, 하나는 5월 9일, 5월 9일, 2월 14일, 2월 3월 21일, 4월 6일, 1월 11일 있습니다. 이건 벌써 3년, 조금 있으면 3년이죠. 2달만 지나면. 3년 지난 사건이 있으면 왜? 경매입니다. 경매. 이 세 건은 파산 배당을 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파산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조금 있는 것은 파산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나눠주는 것은 종결 면책이라고 그랬죠. 종결 혹은 면책. 종결 면책, 종결 면책. 그래서 채권자 이의도 없습니다. 단존예납금도 이미 다 배당을 했죠. 그 다음에 요 한 건은 부인 청구가 진행되는 겁니다. 거의 꾸물꾸물 대다가 지금 얼마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앞으로 뭐 변호사 선임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좀 대화가 통하겠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건 오히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종결면책 대법원에서 일을 했지만 뭐 큰 이의는 아닙니다. 종결면책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편파 횡재도 있고 자녀 명의로 위장 사업한 혐의도 있고 허위 채권자도 넣었다는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벌써 예납금도 많이 냈죠. 조사가 또 힘들었고 근데 결국은 자료를 안 갖고 와요.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고요. 불허가 기각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뭐 적절하게 기각시킬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올해 아마 유일한
진짜 뭐 불어가 거의 안 하는데 올해 한 2명 정도, 두 명 중에 하나죠. 2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속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역전생 오피스텔인데 보증금이 1억이 있는 오피스텔 두 채를 있습니다. 두 채 영등포 쪽에. 근데 안 팔려요. 이게 경매에서 지금 1억 6천, 1억 6백이 감정이 됐는데 지금 5,420만 원인데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을 떠안아야 되니까 5,420 싸다고 사면 1억 5,400에 사는 거죠. 바보죠. 결국은 보증금을 1억을 떠안고 살려면 한 600 정도에 살 겁니다. 1억 600에 사도 비싸다고 하면 만약에 뭐 인근 시세가 9,800, 9,000이다 그러면 바가지 쓰는 거죠. 그래서 안 사죠. 결국은 잘 안 팔리죠. 세입자가 살 수밖에 없은, 세입자가 살 수도 사면 좋겠지만 세입자도 이런 떨어지는 부동산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벌써 2년 지났죠. 그래서 환가 포기하기도 좀 그런 게 찝찝한 상태로 남겨두고 채무자도 찝찝하고 세입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식이든 하여튼 혹시 누가 모르니까 1억 600까지는 낙찰될 수도 있죠. 1억 600 낙찰되면 600 중에 300은 경매 비용으로 가고요. 300만 파산재단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파산재단에 300 갖고 수억 원의 채권자를 비용도 안 나오죠. 어쩔 수 없죠. 요 300이 있네요. 요것도 이제 편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속행되는 건 이 부동산 매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평인가 거기에 이제 공유 토지가 많아요. 근데 아마 매각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단독 필지 있는 건 몰라도. 결국 누가 안 써서 이제 다시 공매 시작했습니다. 공고 매각. 채권 조사. 채권 조사 오늘 상당히 헤맸습니다. 이미 다 해놨는데 CSV 파일이라고 일종의 엑셀 파일을 올립니다. 한글 파일도 올리고 엑셀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입력이 잘못되면 안 올라가요. 튀어나옵니다. 근데 튀어나오는 게 오늘 알았는데 크롬에서 올리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크롬 있죠. 아니 구글이죠. 구글 크롬에서 올리면 뭐가 잘못됐는지 경고 메시지가 안 뜨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올리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걸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헤맨 게 예전에는 그 전 직원이 이제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FM으로 딱 한 거를 다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 좀 이제 뭐 좀 몇 달 지나니까 요령이 생겨서 혼자 할 수 있겠지 하고 대충 그 다운로드 받아서 대충 뭐 필수적인 것만 넣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들어가요. 튀어나와요. 오전 내내 튀어나왔어. 그래서 뭔가 잘못 입력했나? 다시 한번 3번을 입력했고 결국은 규명을 못해서 다 때려치고 5개 올리는 건 그래도 한 2시간이면 충분히 올리는데 하나도 해결 못해서 결국은 점심 먹고 이제 베테랑 옆 사무실 여직원한테 묻고 하니까 결국은 크롬에서도 올려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올려보니까 이게 차이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오후 5시 4시 반쯤에 이제 끝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6시간 헤맸네요. 2시간 까먹고 서너 시간. 근데 결국 이제 완료했습니다. 구조도 알고. 다음에는 이제 크롬 익스플로러 정확하게 제대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부인하면 이런 사건은 11월 9일 날 딱 시부인하고 이제 채권 뭐 특별하게 일을 다투지 않으면 채권 시부인표가 확정이 되면 이제 11월 9일부터 이제 관제인 보수 신청하고 재단 채권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배당 허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배당액 통지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이분들은 이제 1월 11일 날 아마 면책을 받을 거예요. 1월 11일 날 이제 딱 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한 40일이면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면책 배당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은 아직 돈을 안 내서 돈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빨리 들어오면 돈이 늦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돈 들어올 때부터 2달이기 때문에
1월 달이 아니라 2월로 넘어갈 수도 있죠.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부인 청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비신청인,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제 어떤 수익자죠. 재판기일이 이제 4시 10분입니다. 이거 4시 반이고 4시 10분, 40분, 10분 후에 하죠. 이 사건은 이제 인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뭐 변호사의 답변 한번 변호사가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듣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답변이 정당하면 부인 청구를 취하하는 거고, 뭔가 미심쩍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판사님이. 그래서 채권 조사가 5개, 꽤 많습니다. 채권 조사가 5개가 아주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자, 5개 넘어가면 아우 힘들어요. 왜냐면 채권액 중에 많은 거는, 이번엔 적은 거는 두 건, 3건짜리가 2건이고 10건, 7건, 8건, 많은 게 또 3건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평균 5명은 되죠. 그래도 5명, 6명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건도 이번에 이제 환가 사건은 하나, 둘, 세 건입니다. 3건. 하나, 둘, 3건. 많진 않아요. 14건에 3건이면 또 뭐 20% 정도는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사건도 꽤 환가도 많고 논란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것저것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